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박지원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가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여는 서울 관광 활성화 계획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서울은 연 1,39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세계 11위 도시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그보다 관광객을 배는 늘리겠다는 겁니다. 해외 여행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요즘 서울 관광산업은 어떤 모습을 그리게 될까요?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 서울의 모습을 서울관광재단 길기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안에서도 많은 기여를 한 게 아무래도 서울관광재단일 것 같은데 예. 어떤 곳일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서울관광재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광공사는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렇죠. 한국관광공사는 이제 한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관광 전문 기관이고 저희는 서울을 대표해서 서울을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저희 관광재단입니다. 저희 직원은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0명,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관광안내센터에 서울 시내에 25개가 있습니다. 예. 또 영종도 공항, 김포공항 이런 데 저희 직원들이 다 안내를 하는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이고 예. 또 걸어다니는 안내 요원들 그 빨간 모자 쓰고 빨간 조끼 입고 예. 외국 하는 직원들도 다 저희 소속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이 서울 도심에 등산 관광센터라고 네.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남산 아니면 경복궁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등산하면 좀 새롭긴 하거든요. 예. 등산 관광은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그 등산 관광은 이제 서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산에 둘러싸인 도시가 없거든요. 유럽의 파리나 뭐 독일의 미넨 이런 데 가면 그 산에 가려면 6시간을 편도 차를 드라이브해서 가야 됩니다. 그 산도 악산이고 바위산이고 그런데 저희는 뭐 전철 타고 30분이나 여기 북악산 같은 경우는 뭐 바로 한 1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산이 아름다운 산이 없고 예.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저 곰이나 무슨 뭐 퓨마 이런 게 있어서 위험한데 우리는 네.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산에 둘러싸여서 아름다운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음.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산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예. 너무 좋아하고 또 계절별로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이제 등산화나 등산복을 가지고 오려면 그 가방이 꽉 차잖아요. 그쵸. 가방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서 우리가 착안해서 그냥 몸만 와라. 예. 몸만 오면 우리 센터에 오면 우리가 등산화, 옷까지 다 빌려줘요. 그리고 등산하고 나서 샤워장까지 있어요. 오. 샤워까지 하고 다시 환복을 하고 다시 인사동이나 명동에 와서 노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9월 1일 날 정식 오픈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님 모시고 지금 하루에 뭐 많을 때는 80명, 80명 예, 정도. 적을 때는 예, 예. 30명 정도 굉장히 그 호응이 좋습니다. 예, 너무 예. 원더풀한 시스템이다. 저도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예, 싶습니다. 예, 예. 대단히 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말이죠. 예, 예. 그런 아이디어를 야 새롭게 내놓는다는 게 참 대단한데 예. 우리 재단이 그런 아이디어 싱크탱크입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도 협의도 많이 하지만 이제 제가 평소에 저는 예. 이제 새로운 사업을 굉장히 구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산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또 한강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한데 이런 걸 잘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산부터 시작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또 직원들이 그걸 잘 다듬고 또 강북구청에서 예. 적극 협조하고 또 뭐 여기 뭐 이제 그 등산용품 회사 큰 회사 회장님도 그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예, 근데 마침 5층이 비었더라고. 그래서 손쉽게 MOU 해가지고 빨리 런칭이 됐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재단한테는 복이죠. 그런 거 지어서 하려면 2, 3년 걸리는데 바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만 하고 그런 장비만 사서 준비하니까 바로 가동이 돼가지고 지금 너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여행사들도 이제 여행객들이 오면 주로 뭐 경복궁 구경하고 뭐 예, 남산 예. 타워 맞아요. 가고 뭐 예, 예. 명동에서 이렇게 놀다가 가시는데 새로운 그렇습니다. 관광 그렇습니다. 콘텐츠를 우리가 하나 마련을 해주니까 예, 예. 여행사도 너무 좋아하고 아, 예. 네, 그래서 삼박자가 맞아서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산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우리 북한산에 이제 그걸 첫 1호점으로 오픈했거든요. 1호점으로 북한산. 우이동 앞에. 네. 예.
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그 정식 오픈 날 와보시고 이거 시내에도 해라. 북악산이나 이게 인왕산인에도 하라고 하셔가지고 해주면 너무 인기가 좋을 것 같다. 시장님 그렇게 지시하세요. 그쪽도 지금 곧 알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청계산이나 산 있는 데는 서울에 이렇게 우리가 두루 해볼 예정입니다. 대표님 저 궁금한데 예예. 그다음 코로나19 때문에요. 네. 우리 이제 관광객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예예. 최근 이제 많이 풀리고 있는데 네. 외국 관광객들 우리 이제 서울에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년 대비 저희가 이제 25개 그 관광 안내센터에서 집계를 계속 하거든요. 예, 예. 뭐 외국인이 몇 명이 물어봤다, 내국인이 물어봤다, 뭐 그게 이제 평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또 업계하고 또 회의도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전년 코로나 전 대비 거의 60에서 70% 회복이 되고 있고 예. 내년 상반기는 거의 90% 회복이 될 거다. 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한국을 찾는 분들의 63.9%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수준이죠. 네. 대부분 MZ 세대라고 들었어요. 예. 어떤 흥미로운 부분들이 MZ 세대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 전 세계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런 우리의 그 이런 BTS나 또 오징어 게임, 또 오스카상, 에미상 이런 거에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요. 뭐 한국이 이런 나라였나 이런 게 상당히 대두되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좋아하는 게 음식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 이번에 예. 미국에 예. 가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샌드위치 두 개 주고 무슨 계란 프라이하고 예, 예, 뭐 맞습니다. 예, 예. 소세지 소세지, 두 개하고 예. 스프도 짜워서 먹을 수 없어요. 예. 김치 생각나죠. 맞습니다. 예. 근데 한국 음식은 너무 다양하고 네. 발효식품이고 네. 정말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라 또 외국 그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또 우리나라가 옛날과 다르게 카페가 사방이 있고 해서 굉장히 문화가 흐르고 그런 도시가 돼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한류 열풍이 저는 뭐 네. 선진국도 가보고 개국도 가보면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한국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예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예. 우리 서울이 진짜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예. 서울은 과연 뭘 내세울 수 있는지 예, 예. 한번 저 대표님 그분들이 제일 그 와서 보는 게 서울이 다이나믹하다. 예?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빠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일단 그거의 매력을 느껴요. 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오래된 도시라서 굉장히 좀 움직임이 둔하고 뭐 이렇게 좀 경직된 그런 사회인데 일단 우리는 뭐 24시간 영업도 하고 그냥 밤새 불도 안 꺼지고 하지만 유럽 같은 데는 6시면 다 클로즈 하거든요. 맞아요. 7시면. 근데 우리는 뭐 밤새 이렇게 오픈도 하고 그런 다이나믹한 데에 일단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이제 화장품도 좋고 뭐 우리가 그렇죠. 유전자가 예. 물론 좋아서 그렇지만 다들 남자들도 키가 크고 예. 여자분들도 피부가 뭐 뽀얗고 그러니까 네. 다 환상을 가져요. 음. 한국에 오면 다 저렇게 예뻐지고 멋있어진다.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네. 있고 한국 식품이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큰 매력 포인트고 또 한류 문화 요즘에 그냥 문화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스카상을 받습니까? 또 에미상을 받고 이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예. 예.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새롭게 한국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저는 저 대표님 예. 우리 한강이 대단한 우리 네.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한강에 가보면 네. 우리들도 별로 재밌게 놀 게 부족해요. 예, 맞습니다. 이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4대 강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이걸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핸디캡이에요. 이제 서울시 한강 관리 사업소라고 있는데 주로 이제 물 흐르는 거 이런 거 관리지 네. 한강 주변 이런 걸 이렇게 과감하게 메스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예. 그래서 너무 저도 그래요. 항시 쳐다봐 보는 한강이다.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람선이라고 다니는데 예. 뭐 죄송한 얘기지만 바지선 비슷한 거거든요. 예. 예. 약간 음악도 흘러가는 음악이고 부페도 너무 시원찮고 근데 시드니 이런 데 가면 막 돛을 단 배도 움직이고 뒤에 막 수레바퀴를 단 배도 움직이고 아주 다양한 유럽선이 그냥 보기만 해도 타고 싶은 예. 네, 그런 게 있는데 한강 그런 것도 없고 또 중간중간에 뭐 우리 이제 중국에 가도 뭐 호수 같은 데 가다 보면 막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선녀들이 그렇죠. 나와서 하고 예. 이런 이벤트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한강 주변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만들고 예. 그래서 뭐 저렇게 자연농원까지 가지 말고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올스톱 돼 있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한강 외에도 사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미 만드셨을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콘텐츠가 어떤 프로그램일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 패턴이 주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고궁 중에 이제 하나 구경을 합니다. 네.
경복궁 주로 많이 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산은 꼭 올라가요. 올라가서 한번 보여야 되니까 남산 가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인사동 가서 뭐 쇼핑하다가 동대문 시장 가다가 아니면 남대문 시장 아니면 이제 시간 있는 사람은 남이섬이나 이 경기도로 빠지는데 그래서 저희는 항시 부르짖는 게 그 좀 서울의 랜드마크가 좀 있어야 된다. 런던의 런던 아이나 뭐 에펠탑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와대가 오픈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굉장히 그 관심 많이 가지고 예. 저도 기고를 많이 하고 예. 청와대를 중심으로 예, 서울 예. 관광이 다시 제2의 탄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 만드셨지, 네. 그다음에 거기 경복궁이 있지, 서촌이 있지, 또 인사동이 있지, 그다음에 청와대, 그다음에 북촌이 있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건희 콜렉션까지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이제 꽁꽁 묶어두고 지금도 추첨해서 이렇게 관광객을 들이밀고 하니까 여행사들도 좀 한심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랜덤마크를 많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 지금 현재 관광은 60년대 관광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고궁과 남산. 예. 최근에는 또 청와대도 개방이 됐지만 네. 또 자치구마다 숨어있는 관광 명소도 이렇게 찾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잊혀지지 않았던 관광 명소가 있으셨을까요? 지역에 우리가 이제 25개구거든요, 서울이.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사실 강북구는 그 강북구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나 좀 자기들도 명동이나 이런 데처럼 외국인이 좀 많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관광 특구를 만들어 달라 이 얘기예요. 근데 관광 특구는 외국인이 1년에 50만 명 이상이 돼야지만 그 관광 특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강북구에 50만이 왜 갑니까? 5만도 안 가지. 10,000명도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관에서 이제 등산관광센터를 북한산 그 예, 강북구 예, 예. 우이동 앞에 제일 먼저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이제 몰려가니까 너무들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별로 테마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거기는 이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는 도봉산과 그 북한산을 가지고 도심 등산관광센터를 활성화하는 게 저희 네. 목표고 그다음에 이제 광진구 있어요. 예, 거기는 광진구, 예. 요즘에 애견 인구가 1,500만이자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는 더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관광할 데가 없어요. 예, 아직은 뭐 강아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터부가 네,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광진구에 건국대학 수의학과가 유명하잖아요. 건대하고 광진구청하고 저희하고 MOU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그 좀 댕댕이 관광의 명소로 만들고 네. 거기 가면 사료도 싸게 사고 개 수의 뭐 이렇게 개 환자 치료하는 거 이런 것도 싸게 하고 건대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구별로 송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시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올림픽 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그 트레이닝 이런 것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외국의 올림픽 스타디움을 관광 코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개발할 생각이고 또 골프가 이제 거기도 네. 많이 있더라고 그런 거. 어. 또 서초 같은 데는 예술의 전당이 있으니까 예, 음악 맞습니다. 도시 뭐 이런 걸로 예, 예. 저희가 각 구별로 예. 테마를 지금 계속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서울시가 최근에 또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발표하기도 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서울관광재단의 역할이 막중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의 그런 고궁과 남산 가지고는 3천만 수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랜드마크를 굉장히 우리가 부르짖었고 신문에 기고도 많이 하고 했더니 이제 시장님도 그걸 이제 하시고 대관람차를 일단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대관람차 그 런던 아이 있습니다. 네. 그 전 세계 제일 큰 대관람차를 만드시겠다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이제 입지만 선정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350만 명이 1년에 그걸 탑니다. 그렇죠. 대관람. 그래서 그게 대박을 쳐서 뭐 도쿄, 뉴욕 이런 데 전 세계에 뭐 한 20여 개 도시가 다 그게 생겼어요. 대관람차가. 이제 그런 식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 랜드마크가 몇 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롯데 타워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 런던 아이처럼 그 서울 아이도 있어야 될 거고 청와대도 오픈해야 되고 이런 시설이 이제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룰 때 관광객들이 와서 뭐 즐거움을 느끼고 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직된 나라입니다. 사회적으로 저희가 보면 지금 뭐 코로나 이렇게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면서 비자 이런 건 오늘 어제 풀었거든요. 옛날과 예. 똑같이 그런 게 너무 굉장히- 늦었어요. 우리. 예, 이 선점 이니셔티브가 중요하거든요. 예. 관광은 굉장히 그 유동성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이제 비자제도 이런 게 완화가 돼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2,300만이 더 뒤졌었거든요. 한 2017년도 그 전에만 해도 네. 1,300만 정도 우리는 1,500만이 왔는데 2018년도 19년 코로나 전에 3,000만 돌파를 했어요. 그게 이제 비자를 완전히 그 자유롭게 해주고 네. 또 면세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주고 또 호텔이나 민박 이런 걸 그냥 예. 그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서 얼마든지 잘 수 있게끔 그런 숙박 시설 이런 걸 해주니까 금방 그렇게 3년 만에 쭉 올라갔어요. 예. 네. 2013년 5년 만에 네.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절대 3천만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제도적 그런 랜드마크나 이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 또 음식 이런 서비스 이런 게 개선이 되면 얼마든지 3천만 뭐 할 수 있고 네. 스페인이나 지금 파리 이런 바르셀로나 이런 데는 1년에 7천만 명에서 1억이 옵니다. 전 GDP의 그렇죠. 15%를 예. 관광이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2.5%, 3%. 그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고 네. 우리 원화 가치가 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기회는 기회거든요. 아, 관광 그럼요. 산업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돈 쓰기 좋으니까. 돈 쓰기 좋단 말이에요. 이럴 때 대폭 끌어들여야 되는데 예, 예, 예.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용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부분을 좀 예. 우리 재단에서 앞장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명 오면은 거의 200만 원을 쓰고 가거든요. 그러면 칼라 테레비 한 50대 수출한 거나 마찬가지고 승용차 6대 수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와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도 많이 서비스업은 일반 업에 비해서 한 3배, 4배의 그 서비스 창출, 그 그렇죠. 고용 예. 창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산업인데도 한국은 아직도 그거를 뭐 향락 산업이다, 뭐 사치스러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관광청이나 정부에서도 별도 기구를 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지금 굉장히 제가 그렇죠. 이번에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라스베가스에 이제 그 아유, IMX 예. 총회 이런 거 예, 해서 예. 갔는데 다들 서울에 오고 싶어해요. 그렇죠. 네. 네. IMX 라스베가스 갔는데 전 세계 거기가 이제 그 컨벤션 미팅 이런 거를 이제 셀러 바이어들이 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도시로 오세요. 네. 무슨 세계 치과협회, 방사선학회 이런 사람이 2,000명, 3,000명짜리가 와가서 상담을 하고 하는데 우리 관이 제일 붐볐어요. 옆에 도쿄관이 있었는데 썰렁? 또 다른 나라 다 썰렁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이벤트도 했죠. 요즘 오징이 게임 그걸로 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막 오면 잡혀가는 그런 신용도 하고 또 그 뭐지 뽑기 네. 뽑기를 뽑기를 250개를 하시고. 만들어 갔는데 순식간에 동이 났어요. 근데 대표님 그것을 예. 라스베가스 가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와서 네. 우리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많은 외국 관광객이 와서 네. 여기서 즐길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이스 쪽에 네. 협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IMAX라고 예. 세계에서 이제 1년에 한 10번 정도 그런 대회를 열어요. 예.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열렸고 6월달 프랑크푸르트에 열렸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우리 관이 서울관이 최고 인기였어요. 예.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서울이 그만큼 잠재력이 있고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짝 꽃을 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때 제도적으로나 정부에서 그래 관광산업이 중요하다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유치를 하게 되면 정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가지고 관광객 유치가 우리 살 길이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광 부분에서 시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K 콘텐츠 그리고 미디어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국 쪽으로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한계점들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럼 정부의 지원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제 그 코로나 시절에 그 여행업계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어느 업종보다. 그래서 손실보상제도라고 해서 이제 손해본 거를 그 많이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행업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제 뭐 수백 명의 여행업계 분들이 모여서 국회 앞에서 농성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넣는다고 했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 예. 정부에서 예. 다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K 뭐 ETA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전자여행 허가제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 갔더니 그 말레이시아 같은 데 잘 살아요. 동남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잘 살거든요. 그게 굉장히 사람들도 착하고. 근데 우리나라 와서 잠적할까 봐 비자를 거의 뭐 40%를 리젝트를 하는 비자가 아니고 K ETA라는 제도를 법무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해 4월부터 예.
그냥 그렇게 그냥 리젝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된다. 40%면 엄청 많아요. 예. 근데 한 가족이 가려다가 뭐 네. 2명이 리젝트를 당하니까 네. 아 기분 나빠서 안 가.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거기 한국관광공사의 말레이시아 지사장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해서 얘기 그걸 좀 꼭 풀어줘야 된다. 예? 말레이시아 사람이 여기 왜 잠적을 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데. 그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예. 음. 예. 알아내는 네. 방법이 그 쓰고 있는 겁니까? 예, KETA라고 KETA라고요? 미국에 이제 우리가 갈 때 요즘은 이제 다 비자를 예, 컴퓨터로 확인하죠. 입력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해요. 그럼 음. 특별한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래요? 떨어진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쁘죠. 근데 비자가 없는 대신 또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요. 참. 아니 그러면 오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양성화하던가 없애던가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자기 나라 요즘 못 먹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예? 와서 좀 놀다가 이제 가고 이게 왕성하게 출입이 왔다 갔다 해야지만 이게 서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제도 또 이제 아직도 비자를 까다롭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일본처럼 과감하게 오픈을 해서 한국 많이 보고 와라, 많이 쓰고 가라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잘 되는 거다. 예. 그리고 진짜 이 관광 산업을 그 반도체나 이런 거 못지않은 산업으로 인정을 해서 정말 여기에 인적 또 물적 여러 가지 자원도 배팅을 해줘서 정말 도쿄 관광청 뭐 도쿄 일본 관광청이나 중국 관광 이런 데보다 우리가 슈페리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서로 한국을 오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 이런 좋은 때가 없어요. 예. 이런 걸 잘 이용하면 정말 우리가 3천만, 5천만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벌써 인터뷰 시간이 이렇게 훌쩍 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일단 이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 관광 방문객을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3천만을 목표로 삼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왔을 때가 1,700만 정도 왔거든요. 서울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60년 동안 고궁과 남산에 의지했어요. 그리고 쇼핑. 그 의지했는데 이제 앞으로 랜드마크, 네. 뭐 대관람차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레이트 선셋이라고 굉장히 그 서해바다에 한강에서 보면 서해바다의 낙조가 예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기 세비섬이나 저기 네. 노들섬에서 보면 굉장히 그 예쁩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 그걸 미리 알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데 거기에 큰 뭐 버섯 같은 오픈된 노들섬에 그런 걸 이제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픈돼서 그 석양 선셋 지는 걸 보고 사방에 이제 삼강변에 그런 걸 만들어서 또 그런 것도 새로운 이제 관광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또 서해바다에서 유람선이 또 이제 들어오게끔 아라뱃길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다 10월달에 그 펜터를 해요. 그 1,000명짜리 들어오는 배가 있어요. 그런 거 들어와서 여의도에 풀어놓으면 그쪽에 서쪽에 영등포 구로 쪽이 발전 많이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각도로 관광객들이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와서 봐도 야 정말 서울이 뭐 문화마나 이런 게 다이나믹한 게 아니고 진짜 볼거리도 있네. 네. 또 맛있는 것도 있네. 즐길거리도 있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임무고 지금 다행히 이제 관광 도심 등산 관광센터가 하루에 뭐 많을 때는 80명씩 들어오고 30명씩 들어오는 굉장히 저희도 굉장히 깜짝 놀란 CNN에서도 취재해 가고 뭐 NHK에서 취재해 가고 뭐 다 난립니다 지금.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개발을 여러 가지 해서 정말 서울 도심뿐만 아니고 명동 뭐 복잡하지 말고 뭐 강동구에도 뭐가 있고 저 강북가도 뭐가 있고 강서구가도 뭐가 있고 이렇게 밸런스를 이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광객 몇 천만 되는데 그 지자체하고 잘 협력해서 자체 구별로 시너지를 내는 게 저희 일단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관광재단 계기현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